네, 안녕하세요. 김수님 조사연구 비평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아르코 작가조사연구 비평 사업의 하나로 선정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세미나는 김수님 조사연구 비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김수님 작가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미나에 참여하신 패널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주인공이신 김수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본 사업의 총괄 기획자이자 책임 연구를 맡고 있는 정상희입니다. 네. 본 사업의 연구자는 저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구자분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로 인해서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금 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지금 참여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계시는데요. 아시아 아메리칸 아트센터의 큐레이터이시자 디렉터인 로버트 리 그 연구자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 타이완의 시랩 디렉터이시자 기획자이신 우 다쿠엔 님께서 주부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카오의 아트폴 소사이어티의 대표이시자 기획자이신, 마카오의 앨리스 콕 역시 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자이시자 비평가이신 양은희 선생님께서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관계로 역시 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본 연구자 외에 본 사업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아케비스트 김효진님과 기획행정을 맡아주고 계시는 이용규님이 계시는데 두 분은 저희 세미나장 지금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힘써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시 누구보다도 감사드릴 두 분이 현장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김수님 작가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알고 계시는 외부 패널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기획자이시자 평론가이시며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APAP7의 예술 감독으로 계시는 김성호 선생님 현장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OCI 미술관의 큐레이터이신 정유현 큐레이터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는 네, 이렇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좀 드렸고요. 본 세미나는 크게 두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저희 이제 김수님 작가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견해들을 여러 연구자분들의 견해들을 들어보는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패널들을 통해서 받은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답변 시간으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두 개의 세션 중에 첫 번째 세션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외 연구자와 패널분들이 김수님 작가님에 대한 견해들을, 통역 포함해서, 한 10분 내외로, 그러니까 한 5분 내외로 말씀을 좀 하실 거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의 연구자이시자 뉴욕의 아시안 아메리칸 아트센터의 디렉터이시자 큐레이터이신 로버트 리의 발표를 먼저 듣겠는데요. 로버트 리 같은 경우는 먼저 영상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Bob Lee in New York.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아메리칸 아트센터의 디렉터이자 큐레이터인 로버트 리입니다. 이 NGO 같은 경우에 1974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시안계 미국인에 대한 아카이브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아시안 계통의 미국인들을 위한 이제 여러 전시회들을 열게 되면서 I met Sunim in 2004. 2004년에 이제 수님 작가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writing about Sunim and her art
in relationship to my 당시에 이제 organization 여러 가지 이제 and where Asian American 글들과 art might 그리고 go. 여러 작품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당시 초창기에 We've 진행이 experienced 됐었던 resistance in the early years to bring artists together based on race. 아시안계 아메리칸을 위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전시회를 열면서 여러 비평들도 많이 비판들도 많이 받았었고 여러 저항적인 그런 성격을 띠기도 했었습니다. Today, this has erupted not long ago. 이제 20년간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는 주류에게서 좀 더 받아들여지는 그런 저항 정신을 또 띠게 되었고. Sunim showed me a portrait head when we met. 또 이제 시대 정신에 맞춰서 현재는 또 이제 아시안 헤이트에 대해서 이제 맞서는 그런 저항 정신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Coming together of Western realism technique and the craft. 이제 순인 작가님의 아트는 굉장히 부드럽고 밝으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Two sets of values joined in how I see Asian American art. 이제 서부적인 여러 접근 방식이라든가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Now with Stanford University's 이제 동시에 이제 동양적인 가치가 같이 어울려지면서 그러니까 아시안 아메리칸의 예술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결합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Sunim's elemental insight, her Nan Noon Dole, 이제 단순하게 이런 현대적인 미술에서 벗어나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융합적이고 in the kind of human presence she awakens. 여러 이제 가치들을 공유를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었고 특히 이제 최근 컬렉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이 이제 뭔가 변두리에 있는 떨어진 듯한 그런 아트가 아니라 a future time beyond nationalisms.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하나의 주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What Jean Gebser called the ever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 큽니다. Thank you. 그다음에 세 번째 타이완의 C랩 디렉터이신 우다쿠엔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이렇게 이제 이런 좋은 기회로 이제 순임 작가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찰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Since I know her quite a long time and start from very early. 이제 특히 2000년대 그 초반에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순임 작가님의 여러 이제 자연적인 그런 관점들이라던가 You know, it's always very unique, and as an observer, can look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잘 이제 청중들에게 잘 녹여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And she wants to bring her kind of opinion or observer details to 이제 가장 서양적인 부분과 좀 비교가 되었던 이제 특장점 같은 경우에는 her creation process actually is quite different with 굉장히 어떤 순임 작가님 본인의 어떤 이제 bring it into her life mindset and also 어렸을 적의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삶을 보는 관점이라던가 kind of human figures creations. 어떤 약간 인간적인 터치가 이런 작품들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동양적인, 아시안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이제 kind of creation work
이런 새로운 관점들을 이제 불러와 주신 순인 작가님의 노력에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풍경들을 담은 부분 작품에서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I still remember when she come over to Taiwan.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연에 이제 2, 3회 정도 오시면서 이제 over here. Yeah, once at the Guangdong Museum, and the other time was at 미술관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여러 자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담아서 landscape and the nature environment in here. 동시에 이제 로컬 커뮤니티 부분들까지도 잘 이제 어우러지게끔 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And there's the one short stor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아티스트 센터에 이제 오셨을 때 당시에 아비테와 함께 이제 쿠제야마 감독님을 만나뵙게 되었었는데요. Every day she meet one old lady. Yeah, and her name is called. 그때 당시에도 이제 대만 측에 이제 있는 여러 작품들을 이제 평가하거나 비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then she used her figures. 굉장히 독특한 본인 자신의 like very beautiful site-specific work over here in 어떤 and also 느낌들을 같이 담아내는 부분들이 over here. And because through the dialogue with her, and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o I think the daily life and the nature things will be the 이제 이런 아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자연과 잘 어울려지는 부분들도 So I really appreciate what she bring it to. 함께 이제 보여주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이런 아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APFP7의 예술감독으로 계시는 김성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성호입니다. 저는 김수림 작가를 아마도 2013년쯤에 자라섬에 있는 박간미술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출품하셨던 작품이 그 죽어있는 나무에 근처에 죽어있는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런 걸 마치 그 누에 꼬치처럼 만들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의 그 폐기되어 있고 버려진 것들에 대한 생명력, 그래서 버려진 것들로 누에 꼬치 형상을 만드는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을 처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뵌 거는 이제 2013년이 자라섬이었나요? 2004년에 이제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고 아마 그 즈음에 작품을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작가를 모시면서 제가 이제 감독을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그때 출품 작품이 거대한 나무, 자연 속에 이미 있는 나무 주변의 땅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을 했었어요. 점과 결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제 나무가 어떤 면에서 그 물결, 이렇게 이제 그 나무 주변으로 기존에 있던 돌들을 골라내고 정리해서, 가운데는 이제 굵은 돌들을 놓고, 다음 단계의 그 레이어에는 이제 조금 작은 돌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거꾸로인가요? 제 말이 맞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는 작은 돌을 모으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레코트판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물결의 파장 문양을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골과 마루가 함께 있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파장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결국 결이라고 하는 한국적인 단어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결들에게는 우리에게 골과 마루의 그 차이가 일정한 간극을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평정 상태, 이걸 갖다 결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 표현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음결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결도 있고라고 하는 것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연 속에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규칙들을 잘 찾아주신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보시면서 아주 딴 데서 그 작업의 소재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연의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땅들을 고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돌멩이 크기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 형성을 구축하는 작업들. 그래서 나무로부터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그것이 파장이 만들어내는 결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보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환, 생성,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노트도 남기기로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김수림 선생님은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에서 또는 글로벌 노마딕 프로젝트에서 자주 발표하시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김수림 선생님의 작품을 주로 이제 생태, 자연 환경에 귀속된 작품들을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고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그다음 인물상에 대한 오브제들을 가지고 실과 바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작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속해 있던 기억의 것들을 끝이 소환시켜서 지금 현재에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관심을 이렇게 많이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림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와 같은 생태, 에 관련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일상 속에 숨어 있던 자연의 그 현상들을 좀 찾아와서 그 생태적인 담론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선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마시는 차 안에 있던 그 찻잎이 원래 자라나고 있는 재배가 되고 있는 차밭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자연으로부터 우리 일상 속으로 차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대형 마트에서 비닐팩에 포장이 되어서 팔리고 있는 것들도 원래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 환경에서 길렀던 그런 어떤 자연의 일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인데 결국 우리 일상 속에 비닐팩에 포장된 모습으로 또는 획일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식자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변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원래는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인 거죠. 다만 이게 사람들의 식생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작가는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이 그런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겠죠. 홈플러스 농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홈플러스 또는 롯데마트와 같은 한국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 마켓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식자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이것들을 꺼집어내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방식을 실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화분의 형태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김수임 작가의 작품을 지켜볼 것은 이런 어떤 실내 공간에 원래부터 일상의 공간에 있었던 자연이지만 그것을 대형 마트로부터 가지고 와서 전시 공간이랑 화이트 큐반에 그것을 구현하는데 지금 화분의 형태로 구현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찾아오는 관람자들에게 이와 같은 화분들을 나누고 또는 그 씨앗들을 다시 대중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도 커뮤니티 아트의 유형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가져간 화분 또는 하나씩 가져간 씨앗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자연의 순환적 생명을 그들도 그 씨앗을 다시 흙 속에 기르고 키워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을 재실천하는 방식으로 그 작가의 세계에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이제 했던 요 작업인데, 사실은 이 작업은 제가 대한미술공간 소나무라고 하는 공간에서 봤었어요. 그때가 보니까 201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때는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 작업에 인상을 가져서 2022년 올해 그 중반기쯤에
저희가 전주에서 하는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제가 전시 감독을 맡아서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다시 김수현 선생님 작품을 모셔서 이 홈플러스 농장을 그 전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작가가 8팀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작가로 모셨었고요. 지금 여기 소원 화랑에서는 그 프로젝트의 그 일환으로서 그 프로젝트를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하는 작업으로 지금 선보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프로젝트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작가의 작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환의 자연 질서, 그와 같은 자연의 세계관들을 같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작품을 보러 왔던 관객들에게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적인 그런 세계관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셉 보이스가 이제 자신의 작업을 사회적 조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하나 있어요. 나는 아메리카를 좋아하고 아메리카는 나를 좋아한다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서 개인전을 할 때, 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몸은 펠트적으로 다 감싸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갤러리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게 고요떼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요떼는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숭상하는 동물이, 신성시하는 동물이었는데 그를 처음 만났어요. 그 동물을. 그래서 3일간 같이 지내고 다시 그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독일을 출국할 때 다시 펠트처럼 자신의 몸을 감싸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돌아갔던 이런 그 개념적인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김미루라는 작가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인데요.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따님인데 이분이 그 작업을 오마주를 했었어요. 나는 돼지를 좋아하고 돼지는 나를 좋아한다 라는 제목으로 요셉 보이스 작업을 약간 비틀어 작업을 했는데 이분도 104일 동안 돼지하고 자신의 몸을 벌거벗은 상태로 돼지하고 암돼지 2마리하고 그 104일 동안 같이 지냈거든요. 홀라당 벗고 자신을 자연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작업에 그것들이 동물적인 자연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동물 버전이라고 한다면 김수님 작가의 작업은 아마도 이와 같은 일상의 공간에 화이트 큐브 안에 자연을 가져와서 이와 같은 나는 식물을 사랑하고 식물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두 분의 작업의 식물적 버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회복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자연으로 일상세계에 찌들어서 자연으로 가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끊임없이 순환하고 살아 숨쉬고 있는 자연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각성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일상에 멀리 있지 않고 자연이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는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자연 환경이라는 입장에서 추구했던 자연 심층 생태학, 정신 생태학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그게 아니라 이런 일상 공간에서 그런 생태학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회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관련한 간단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아주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마카오의 앨리스 콕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카오의 앨리스 콕이라고 합니다. Sorry, my name on Zoom is my daughter's name.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제 이름 온수 같은 경우에는 제 딸이 이제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라서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I think it was in 2008 in Busan, in Korea. 제가 수님 작가님을 만난 거는 부산에서 2008년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Artist in residence in Busan in open space bay. And we were both 당시에 이제 부산 프로젝트에서 이제 거주 아티스트로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meeting her there, visiting her studio also, and at the time I was really amazed to see her studio.
함께 이제 아트 거주 단지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all over her studios like 자주 만나고 스튜디오에도 계속 이제 방문을 하면서 bugs, like insects and all these elements from the nature. 이제 그 스튜디오에 수님 작가님의 스튜디오에 있는 At all these objects, and I was wondering because Sunim is a very 여러 다양한 옵제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탐구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She doesn't appear to be very extrovert, but at the same time, I'm 이제 impressed with her 스튜디오에는 여러 ability 이제 to 잎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곤충들이라던가 time without words because she is not someone who is very talkative or 그런 정말 다양한 but she 이 relates 오브제들이 with 있어서 elements of the nature and objects and living objects 이제 actually.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게 Maybe 되었었는데요. 1 or 2 years after that encounter in Busan. 이제 수님 작가님 이제 본인은 이제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She did also a residence project in Macau, and then we get to 그렇게까지 see her 외향적인 solo exhibition 상황은 in 아니라고 the Oxford 할 수가 House. 있겠는데요. And at that time, I was really impressed with her idea of 말이 많지 않으신 her 분임에도 불구하고 encounter with 굉장히 stones. Because when I was seeing this dead bugs, 요소들, 오브제들과 굉장히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what kind of communication or what kind of relation she could 자연의 이 오브제들과 굉장히 이제 어떻게 그 자연의 오브제들을 잘 다루는지 nature elements. And when she did this solo exhibition at the 잘 Oxford House 이제 in 소통을 Macau, 하고자 and 하는지가 when 많이 she 보였습니다. proposed the idea that we can actually have an encounter 이제 with 부산에서 이제 그 1, 2년을 지내고 나서 to start with, and at the same time it's very true. 이제 후에 마카오에 이제 또 와주셨었는데요. And stones actually, as I am also very interested in 당시 이제 옥스웰 하우스에서 진행이 됐던 ancient civilizations such as very tribal civilizations such as 작가님의 Tibetan 이제 culture. 전시회에서 We 이제 know that all nature has their own spirit and their own 여러 presence. 저러한 And I think 부분들을 볼 수가 Sunny's 있었습니다. work is a very poignant example of this relation 이제 between 특히 이제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and the nature. And now I'm very 또 happy that she 이렇게 invited me 죽은 이제 여러 이제 to 가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돌들 about her work, and I think I'm particularly 을 가지고 진행되는 interested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in the relational nature of her work. 이 부분들이 이제 As we 정말 can, 흥미로웠고 이제 because I'm doing a research also through the lenses of relational aesthetics.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정말로 정말 사실적인 이제 아트라다라고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To create a kind of social 이제 catalog. 결국에는 인간 자체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제 자연의 일부분이기 She 때문에 called herself a weaver, to weave these relations together and create a kind of 이 이제 돌들 또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었는데 in her case, not only among people but also among elements. 특히 이제 of the nature. 대부분 And 이제 that 많은 is 고대의 이제 something 인간 that is 문명들 이제 예를 들어서 티베트인들의 문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about relations among people. 여러 이제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영혼이 있다라고 많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How she collect these stories, 이제 how 굉장히 she 이제 인간과 자연 간의 커넥션을 보여주는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within her, and then it becomes this installation. 저 또한 이런 이제 관계적인 측면의 에스테틱을 보여주는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아트 작품들에 이제 몰종을 하고 있는데요. different contexts, because her work can be 이제 in the 이러한 forest, or 부분들이 in the field, 똑같이 but 이제 it can also be 수진 작가님이 in 이런 a gallery or in an art museum. So all these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일부다.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다라는 자연의 요소다라는 것을 굉장히 상기시켜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as a relational art form. That, 많이 대화를 이제 함께 나누었을 때 이제 특히 우리가 대부분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this idea of 사실 인간과 relational 자연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in her work with 이제 이 작가님, 주스님 작가님께서 어떻게 이런 스토리들을 이제 at the same time what is the 잘 essence 수집을 해서 of this 또 relation? 이런 자연 What is 요소들을 the 어떻게 essence 잘 of 다루고 creating 존중을 this and 하는지 what is the effect, actually, the effect 그거를 또 of 어떻게 this 이제 relation 설치를 하고 created 퍼포먼스적으로 this 보여주는지 relation that she has built in her art. 그런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When people come into her 이제 어떤 installation, 이상형적인 부분들, 이제 관계적인 측면들을 잘 녹여서 보여주는 Yeah, I think that's around 그런 the 관계적인 idea that 아트라고 I will be 보실 working 수 on 있겠습니다. about her work. Yeah.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OCI 미술관의 정유현 큐레이터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OCI 미술관에 2011년 레지던시에 김수님 작가님이 처음 입주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 이전 여러 그 평론가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작업을 그때서부터 계속 진행을 해 오시고 계셨었고, 사실 제가 김수님 작가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는 올해 작년 그리고 올해 8월에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김수님 작가님 개인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만든 전시 그 기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귀한 인연 전시라고 저희 미술관을 거쳐가셨던 분들을 다시 초대해서 개인전을 열어드리는 그런 형태로 작가님 한 분 한 분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제가 올해 여름 김수님 작가님과 같이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이 소원화랑 3층? 2층, 3층 전시실인가요? 그쪽 가면 보실 수 있는 그 작품들, 그리고 더 언노운 에더블 뷰티라는 전시명을 가진 전시를 제가 수님쌤과 8월에 같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전시에 출품됐던 작품들은 기존의 김수님 선생님께서 만들어 오시던 작품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은 거인이라고 선생님 불리실 만큼 정말 큰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자연에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큰 조각품들을 주로 설치하는 작품을 만들어 오셨었는데, 저희 전시에서는 평면 작품 30여 점을 출품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어떤 작업들이었냐면 우리가 항상 먹고 남기는 부산물들, 예를 들어서 이 과일의 씨앗이나 혹은 껍질이라든지 계란 껍질이라든지 이렇게 먹고 남겨지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산물들을 한지나 트레싱지 같은 그런 종이에다가 콜라주하는 형태로 붙여 나가면서 제작하신 평면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실에 그런 작품들을 쭉 디피를 하고 전시를 하는 와중에 많은 관객들의 반응은 역시 김수님 작가님스럽네요. 근데 이렇게 평면 작업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새롭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지만, 또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대 조각가 나오신 김수님 작가님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저는 김수님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하는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어떤 요 메커니즘과 내러티브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결과만 봤을 때, 김수님 작가의 작업만 봐도, 김수님 선생님스럽네요. 김수님 작가님 닮네요.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 지점이 전시를 종료하는 내내 제게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온 지점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수님 작가는 결과를 생각하고 작업을 이어나가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매체나 내러티브, 컨텍스트 같은 것들은 모든 작업, 그리고 전시마다 조금씩 새로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객들은 뭔가 분명히 김수님을 아우르는 공통점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주셨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김수님스러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태도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수님 작가가 작업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결과를 뭐 예측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뭐 없던 것을 거창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떤 소재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수집을 하고 하는 행위 같은 것을 통해서 작업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Unknown Edible Beauty의 출품작들, 먹고 남겨진 그런 기본적인 인간 행위에서 남겨진 그런 부산물들을 자연스럽게 작업의 소재로 끌고 들어온다는 그런 태도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담론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작업이고 선생님이 작업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김수님스러움을 조금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태도로 수집된 그 재료들이 응집하고 은결하고 부착되어지고 표집되어지고 그런 형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물질이나 혹은 비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대상들을 김수님 작가님은 채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카이빙이죠. 그렇게 아카이빙된 재료들을 결합을 하시고 또 그것들을 응집을 해서 김수님 작가님만의 독특한 어떤 리듬, 박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반복 속의 변화, 패턴화, 응집되면서 만들어내는 김수님만의 리듬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방사형으로 동그랗게 늘어놓는 그런 형태 같은 것들이라든지요.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반복되는 리듬에서 결국 시각적인 리듬이 저희가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수집 결국은 노동이거든요. 수집은 그런 노동의 과정을 리콜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성도 같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직시성의 특징인 이 시각 예술에서 시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김수님 작가님처럼 작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쭉쭉쭉쭉 늘어뜨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리듬감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것이 관람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큰 개념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단위로는 동세인데 이게 결국 크게 나가게 되면 리듬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것이 전부 다 아카이빙의 한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 속에서 작가님의 작품은 뭔가 지루한 긴 시간성이 아니라 잔잔하지만서도 작은 요소들 하나하나 재미있게 따라가면서 관람자들이 흥미롭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작업의 특징을 가지고 또 있다는 점을 제가 또 재미있게 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결국에 김수님 작가 삶 자체가 아카이빙의 연장선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 작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 근간에는 사실 아카이빙을 하는 태도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의 삶 자체도 아카이빙의 요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처음 저희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작년 겨울, 올해 초 이렇게 선생님 작업실을 방문을 하고 다른 선생님 작업을 대한 태도 더 나아가서 작품을 관리하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제가 다 같이 옆에서 체감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작은 전시의 도록, 초대장, 뭐 캡션 이런 것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시대순으로 전부 아카이빙을 해놓고 계세요. 작업실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작품 포장되어 있는 그 마감 자체도 하나하나 모든 뭐 캡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면밀하게 기록을 해두는 과정들을 제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전시를 준비를 하는 설치 그리고 철수 과정들 자체도 선생님 전부 다 직접 그 삼각대를 설치하셔서 영상을 설치해서 전시 내적인 부분, 작품 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전부 다 아카이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작품 내 외적인 모든 부분이 자연스럽게 김수님 작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태도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김수님의 담론이고, 그래서 김수님 작가는 결국 그 담론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적인 거시적인 통찰, 그리고 작품 아주 작은 세부 단위에서 반복적인 리듬이 만들어내는 미시적인 통찰 모두 이것이 결국 김수님스러움으로 수렴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자 양은희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님 작가를 2008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에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를 제가 이제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그 넓은 홀을 김 작가에게 드렸더니 아주 인상적인 설치 작업을 했었습니다. 솜하고 돌을 이제 줄로 연결시킨 아주 거대한 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방석을 놓고 관람객들이 명상할 수 있는, 거의 명상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다시 또 김수님 작가를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때는 제주도에 있는 한 해변가에서 진행된 야외 프로젝트였는데, 한 이틀을 두고 김수님 작가가 바닥에 깔린 돌들을 하나하나 치우는 굉장히 인상적인 제가 그 과정을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 작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 작업을 다시 또 김수님 작가가 제주도에서 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고요. 김수님 작가의 작품이 인상적이어서 지역 신문에 그 칼럼을 썼던 걸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도시 한복판에 있는 작은 하천인데, 그 하천에 김수림 작가가 지금 하얀 두건을 쓰고 돌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며칠이고 계속하면서 사실 이게 바닷가와 면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자꾸 들어왔다가 빠지고 들어갔다가 빠지는 이런 그 일종의 뭐 조수 차이라 그러나요? 그런 이제 그 수면 상승 하강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그 물때를 체크를 하고 들어갈 시간을 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그 하천 속에 들어가서 바닥에 깔린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쌓아 올리는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장소 특정적인 작업들을 뭐 서양이나 동양의 여러 작가들이 하는 걸 많이 이미지라던가 기록으로 봐왔는데, 실제 눈으로 제가 당시 이제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이 과정을 쭉 이제 며칠 걸쳐서 제가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김수임 작가의 작품을 제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김 작가가 자연과 보내는 그 긴 시간, 그리고 자연의 호흡과 맞추어서 자신이 작업할 때를 또 찾으려는 그런 또 노력들, 그리고 사실 자연과 마주를 한다는 게 쉬운 경험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지저분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작업하는 이 모든 그 측면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의 연구도 사실 뭐 정말 김수임 작가가 굉장히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의 포커스는 주로 이런 그 장소 특정적인 사이트 스페시픽한 작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물론 이제 사이트 스페시픽을 야외 작업만 보면 아니라 실내 작업까지 이제 제가 합쳐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자연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호흡하려는 그런 태도, 저는 이것을 최근에 에코페미니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컬러지하고 페미니즘이 만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선구자적인 작업들이 꽤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와는 좀 달리 어떤 대안적인 어떤 안을 그러니까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김수임 작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 이 지구의 어떤 문제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매개자이자 매개체로서
자신의 역할, 그러니까 생태를 해치지 않는 자연적인 재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작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김수림 작가의 국내 국외 작업들 통틀어서 그런 작업들 몇 개를 골라서 그런 에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 연구 사업의 연구자와 외부 패널 분들의 짧은 발표들을 다 들어봤고요. 발표를 통해서 김수님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지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시작 지점이 좀 미끄럽지 못하게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돼서요. 5분만 잠깐 휴식 시간을 좀 갖고 이어서 오늘 연구자분과 패널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김수님 작가님의 답변들을 쭉 들어보는 두 번째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이제 몇 주 전부터 연구자와 외부 패널분들께서 김수님 작가님에 대한 연구 비평 과정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질문별 키워드로 나눠서 정리를 해서 10가지 질문 정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아카이빙에 대한 것이고요. 물질, 비물질적 대상의 어떤 채집을 통해서 아카이빙된 재료를 결합하고 응집된 덩어리는 김수님만의 독특한 리듬, 패턴, 색조로 만들어내며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 편입됩니다. 이러한 양상을 작가님 스스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야기와 재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작가님의 의도 또는 개입 또는 어느 정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유현 큐레이터님과 저의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수님인데요. 잘 들리시나요? 먼저 앞서 발표해 주신 패널분들이 아주 작지만 굉장히 소중한 인연들로 저하고 엮여져서 상당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셨고요. 그 덕분에 어쩌면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들이 됐는데,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깊이 봐주시고 계셨던 거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발표 안에 사실은 제가 받은 질문에 굉장히 많은 답들이 함께 있어서요.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저도 또 나름대로 주신 세심하게 고민해서 주신 답들, 질문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미지에 하나 넘겨주세요. 예. 질문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하나의 결과물이 작품으로 귀결되는 방식이라기보다 이제 작업의 덩어리로 발견되고 그리고 응집되는 과정, 그리고 응집된 다음에 해체되는 과정 또한 저는 이게 다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그리고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데, 그 시간에서 찾아내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작가로서의 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느끼고 본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데요. 그 장소나 그곳의 오브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보낸 저의 시간으로 인해서 그에 반응하는 제가 있고, 또 그것이 질문에서 언급하신 리듬, 패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그 해양 플라스틱 작업 좀 보여주세요. 예, 해양 플라스틱 작업인 시 레인보우나 시스케이프 같은 경우 이제 버려진 플라스틱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제시하는 작업인데 이는 제가 시간을 들여서 색을 분류하고 배치하고 엮으면서 해양 쓰레기에서 아름다운 해양 쓰레기지만 그걸 이제 찬물로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서 그 자신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아름다움의 색을 드러나게 됩니다. 저의 개입은 말 그대로 오브제가 이제 엮이고 배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입의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저의 개입은 오브제가 가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관람객이 그것을 이제 오브제로 내려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그걸 보았을 때 감정이 그 오브제를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 전달되도록 관객이 이제 동등하거나 아니면 압도되는 방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만나도록 엮고 배치하고 나열하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돌, 장소, 설치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고요. 연구자 로버트 리 양은이 앨리스 콕의 질문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특정한 장소, 지역에서 수집된 돌을 매달아 설치하는 작품인 나는 돌 시리즈의 경우에 설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상해 봅니다. 2009년 송추에서 진행한 돌 작업과 2014년 인천에서 한 작업 등에서 볼 수 있는 돌 작업의 계기, 배경, 의도, 맥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돌 외에도 공중에 매달아 설치하는 방식의 어떤 작품 설치 방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확장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직물 작업의 경우에 실제 직물 작업이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관계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해주신 질문 이미지가 2-1번인데요. 좀 띄워주세요. 네, 그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좀 그래도 한번 열심히 성의껏 대답해보겠습니다. 2009년 송추에서 진행한 덧시 작업인데요. 2-1번 먼저 보여주세요. 예, 2-1번에서 덧시 작업은 사실은 2-2번 좀 보여주세요. 2-2번 보여주세요. 이 이미지가 떴으니까 이거부터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작업은 2009년 야외에서 송추라는 지역, 한국의 이제 한국 서울 북쪽에 있는 송추라는 지역에서 진행한 작업이고, 설치그룹 마감뉴스의 정기전에서 3일 동안 진행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처음 시작된 게 사실은 그 바로 직전에 했던 실내 전시인, 지금 이 이미지 고정해 주세요. 예, 실내에서 진행했던 덧시 작업인데, 여기는 이제 부산에 지금은 없어진 대한공간 반디라는 곳이고요. 목욕탕을 개조한 재생 공간이었습니다. 4일 동안 이 공간에 앉아가지고 목욕탕 바닥에 쌓인 때를 지우개로 지우는 노동을 하는 퍼포먼스적인 작업이었는데요. 아까 앨리스 콕이 언급했던 같이 지냈던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에 있는 공간에서 작업실에 앉아서 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곳을 이렇게 야, 여기가 내 자리다 싶을 때 그걸 굉장히 열심히 가꾸게 되잖아요. 청소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가꾸면 그 자리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공간, 그 자기 자리와 그 외부랑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부와 외부가 분리가 되고 거기에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 담이 영역은 점점 커지지만 동시에 담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이 설치 작업 같은 경우 열심히 지우개로 지워서
점점 담이 바깥으로 쌓여진 이제 지우개 가루가 바깥에 쌓이면서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안으로 막 쌓을 때 안에도 점점 높아지는 그런 걸 보여주는 설치 작업이었고요. 2-1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에서 같은 컨셉으로 야외에서 진행한 작업입니다. 돌밭에서 돌밖에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돌밭이었는데요. 여기에서 3일 동안 앉아서 안에 있는 돌들을, 그러니까 제 자리에 앉을 때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 거친 안에 있는 돌들을 바깥으로 빼면서 3일 동안 이제 구가 점점 커지고 자리가 점점 커지고 내부는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3일의 작업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작업이 멈춘 후에 제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이 자리에 새들이 오고, 그리고 부드럽고 푹신한 흙에 새들이 와서 이제 발자국들이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또 고라니가 왔는지 똥이 내부에 이렇게 가운데 그것도 센터에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떡하니 있게 되고, 그리고 가변에 있는 돌담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곤충들이 이렇게 숨어서 살고, 또 거미들도 이렇게 집을 짓고, 그리고 도마뱀도 왔다 갔다 다니게 됐어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됐죠.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떠난 후에, 그리고 자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야외 작업에서 이 현상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발견이었죠. 네. 돌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굴러먹던 돌멩이 시리즈인데 2003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간간히 제가 이동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그 돌멩이들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또 그 발견된 지역의 모습을 이 돌멩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로 설치 작업을 꽤 많이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이 공간의 이미지랑 굉장히 겹칠 겁니다. 다만 이제 돌이 화분이 됐고, 벽에 있는 씨앗이 이제 사진들로 이제 달라지는 지점인데요. 이거는 제가 돌을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드러나실 겁니다. 이 돌은 어디에서 왔고, 누군가에 의해 기억되고, 또 다른 누군가로 그 기억이 전환될 수 있게끔 설치한 작업입니다. 이게 아까 김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014년도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에서 진행한 점과결 작업인데요. 이게 사실 그 전까지 설치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긴 텀으로 진행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요. 이게 3개월 정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촬영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설치 작업을 할 때 설치 결과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과 또 그것이 사라지는 과정까지 굉장히 1년 기간 동안 촬영할 수 있었던 거의 초창기 작업이죠. 현재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돌멩이를 매다는 형식의 질문에서 언급해 주셨던 돌멩이를 매다는 형식의 작업은 사실 2007년 미국 버먼트 스튜디오에서 개인전을 진행했던 개인전 Ethereal Space에서 발표한 작업인데요. 이거의 제목이 이제 더 스페이스 12인데, 예,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 작업실 앞에 기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기온 강가에 쌓인 돌멩이, 강가에 이렇게 돌이 쌓이잖아요. 쌓인 돌멩이 위로 봄이었는데도 굉장히 두텁한 눈이 쌓여가지고 상당히 밖에 온도는 춥지만, 사실 제가 작업실에서 창가로 봤을 때는 햇살이 막 내리치는 풍경과 함께 약간 땅이 굉장히 따뜻한 이불 덮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그 느낌을 이렇게 드로잉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있던, 그 장소 현장에 있던 돌을 가지고 전시장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
그때는 양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털을 공중에 이렇게 이불처럼 해서 실내에다가 제가 본 그 실외 풍경을 펼쳐놓은 그런 설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기온 강의 돌을 만질 수밖에 없죠. 만지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지역의 지리학적 특색이라든지 그 지역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게 바로 아까 양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인천 여성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작업이고요. 이때 그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 뭐 서울, 경주, 대전 할 것 없이 여러 지역에서 그 자리, 그 전시장이 있는 그 지역의 돌들을 가지고 설치 작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 발밑에 채 있는 그 돌의 모양을 전시장 공간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주고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이런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그 돌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관람객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바닥을 구르면서 전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그런 존재하는 돌들이 전시장에서 특별하게 작가에 의해서 특별하게 공간에 그것도 사람의 눈높이에 가기도 하고 바닥에서 떨어져서 뜨기도 하는 그런 걸 경험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돌들을 막 매달고 막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도 고징 자연미술 비엔날레에서 메모리 오브 스페이스인데 이 작업들 같은 경우는 그 돌이 다른 오브제들로 변환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만드는 작업 중이었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 외부에 버려져 쌓인 쓰레기들을 찾아서 실내 공간으로 가지고 온 작업입니다. 이게 땅 속에서 들풀에 섞여서 이렇게 땅과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잘 씻고 그 형태를 드러나게 해서 이 공간에다가 제시를 하니까 이 공간의 역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이렇게 굉장히 막 흥분한 얼굴로 자기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있었다고, 나 이런 거 썼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시장에서 흥분해서 막 추억 얘기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사실 중국하고 대전, 뭐 이런 다른 장소에서들 했던 대형 설치 작업인데요. 오브제를 사실 이런 방식으로 실을 연결하고 매달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방식은 아마도 제가 이 오브제 길에서 만난 돌이라든지 아니면 땅에서 만난 이제 이런 오브제들이 관객과 함께 만나게 하는 엮는 방식일 겁니다. 시작 지점인 더 스페이스 12에서부터 전시 공간의 가장 높은 것 천정이죠. 이 공간 안에서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굴러다니는 돌멩이 이를 이제 실로 연결한다고 생각해서 무명실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오브제를 공중 부양하기 위해서 매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이 실을 매달기 위한 기능이나 아니면 작업으로 기능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 자체가 가진 원래 성격,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그런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공간에 가장 높은 곳과 연결된 돌멩이나 오브제들이 바닥에서 살짝 떠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지금 여기의 바닥은 물이거든요. 바닥에서 살짝 떠서 바람을 타게 됩니다. 이는 관람객이 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말 그대로 보지 않고 지나치는 바닥이 아닌 한 번 더 자세히 보게 하는 기능을 하면서요. 동시에 그로 인한 자신들의 이제 기억에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찾아낸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에 발을 대고 있는 인간 자신, 스스로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닦고 엮고 매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이제 질문에서 언급해 주신
그 비효율적일 만큼의 노동이 소요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심심할 사이 없이 막 시간이 흘러가는 게 저는 되게 행복하게 느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각 돌멩이나 오브제에 대해 생각할 충분한 여유랑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관객하고 딱 만났을 때 각 오브제에서 이제 그 소중하게 보는 장치가 이 노동의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또 누군가한테 소중히 다루어진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 앨리스 콕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지금 준비한 이미지에는 없는데요. 그 제 작업 중에 더 피플 시리즈가 있어요.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지역에서 막 드러나고 유명하고 화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숨어 있고 감춰져 있지만 마치 그 지역의 따뜻함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제가 스스로 하는 말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이라고 하는데 unknown god이라고 그 지역의 상징성을 가진 오래 산 어떤 분들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 지역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작업이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쭉 좀 들어봤고요. 이 앞서 했던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다뤄진 작품과 같이 약간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공간에 대한 생각, 장소 특정성,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이라는 키워드를 좀 다양하게 잡아서 3번부터 5번 그 질문을 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은 연구자 양은희, 우다쿠엔, 앨리스 콕의 질문을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앞서 질문했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뤄진 작품과 같이 2004년 작가님의 작업이 보통 The Space로 명명되어 왔습니다. 지난 18년간 거친 여러 변화를 돌아볼 때 그 당시 처음의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지금의 공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소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방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일종의 장소를 어떤 여행하는 일정을 세우는 어떤 그 기준 그리고 장소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같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관람자 또는 자연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제작한 The Space to 씨앗 형태의 방이 이제 어디서 제작된 것인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질문이 길어서 네, 다 꼼꼼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작업이 더 스페이스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네. 40여 평의 전시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가로수들을 봄에 가지치기를 쫙 하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가로수 가지로 이렇게 공간을 쫙 채워서 숲을 만든 작업인데요. 이때가 제가 대학원 3학기 때입니다. 네, 이 전까지의 학교에서 함께 공간을 쉐어하면서 하는 그 작업들은 주로 이제 나열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공간에다가.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온전하게 주어진 빈 공간을 만났고 그 빈 공간에 이야기를 채워나갈 수 있었을 때 약간의 부담감과 함께 굉장히 거대한 설렘 같은 게 있었습니다. 빈 공간에서 적정 시간 동안 세계와 이야기가 채워지고 이후에 사라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스페이스라는 제목에 그때부터 숫자를 붙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특정 제목을 좀 붙이기 애매한 작업이나 아니면 저도 정확하게 어떤 문자를 찾지 못한 그래서 제목을 붙이지 못한 그런 작업들에 그냥 더 스페이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주어졌고 그 공간에서 이야기가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작업에 이름을 붙이기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 현재 와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초창기 그 사방에 막힌 벽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까 그 양은희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그 흐르는 돌, 그 산지천에서의 작업처럼 이렇게 자연 현상과 함께하는 자연 공간이 되거나 뭐 아니면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이런 그 자연 현상에서 서로 호흡하면서 뚫린 공간에서 있는 작업과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용단 같은 이제 그 무용단하고 같이 콜라보한 작업인데요. 이제 추는 작업복 이런 작업 시리즈처럼 이렇게 공간이 아니라 시간, 그러니까 유동적인 그런 공간 자체도 이 시리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제 우다쿠엔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주신 작업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저는 그 제가 인간이기에 그 인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에서 자연의 현상을 보여주고 그곳에 살면서 인간이 움직이고 만드는 흔적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버린 것들을 찾아내서 드러내기도 하지만 근데 인간이 드러낸 모든 작업에는 사실 인간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가까운 역사에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이제 분리된 개념일 뿐이지 사실 서로 반대 방향에서 그런 분리된 개념일 뿐이고 그 사이에 관계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간의 편리와 그 생존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공격하는 일이 있는데 사실 그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인간 스스로의 생존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이 우월해서 어떤 대상을 보살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양은희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지금 보시는 이미지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이미지라 얘가 그 2004년도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작업이고요. 그 공주 장군봉이라는 곳인데 공주 영상정보대 뒷산에 있는 그 산속입니다. 이 숲에 나뭇가지 사이에 이렇게 숲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숲 안에 나뭇가지 사이에 그 둥근 구멍이 있어서 하늘이 이렇게 보이고 그 구멍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이런 공간을 찾아서 그 당시 공주 길의 가로수 가지치기해서 버려진 가로수였던 은행나무 가지를 이제 다 주워와서 그 숲속에다가 이렇게 잘 보시면 그 두꺼운 그 뿌리나 몸통 쪽에 있던 부분이 아래쪽에 있고 가지에 가는 부분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긴 동그란 나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이상한 나무, 그 아래 이제 그 안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보시면 들어가서 앉아서 햇볕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느새 5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나머지 질문을 좀 빠른 속도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김성호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김수님 작가께서 기억, 생태, 자연, 환경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작업에 천착해 오고 계신데 많은 부분 에코아트의 장르에서 괄목할 만한 작업을 선보여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여러 작품들 중 가장 애착이 있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작품 중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작업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답이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할 작업이요. 근데 김성호 선생님께서 그것까지 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 먼 미래를 계획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지금 관심이 있고 주어진 공간에 좀 집중하는 성향이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전시, 그 소원아랑에서 이제 하고 있는 개인전 Nature in Food 시리즈는 여전히 저의 그 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쯤에 계획 중인 그 야외 작업 전시 2곳이 다음 주쯤에 이제 답사를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그 여전히 길 가다가 돌멩이 줍고 촬영하고, 그리고 해변에 갈 일 있으면 해변에서 놀다가 해양 플라스틱 줍고요. 그리고 그 장소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시리즈를 이제 장소성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그 기존의 레인보우나 뭐 그런 컬러별로 분류해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장소성을 가진 설치 작업으로 조금 계획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원금이 좀 생기면 이를 좀 전동 장치를 활용해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은, 키워드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고요. 이 질문은, 우다쿠엔, 로버트리, 그리고 정상희가 이제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작품의 제작 과정은 많은 육체적인 노동과 동시에 고도의 정신적 노동을 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으로의 어떤 작품이 중요하지만 바람 또는 물의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품이 점차 사라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작품들에는 어떤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작업이 그 해주신 질문의 그 대표적인 작업이 될 텐데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우스웨스트 내셔널 파크에서 한 작업인데요. 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게 작업 기간이자 그 동시에 작업의 생존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해변가라서 썰물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 썰물이 밀려오면서 작업이 점점 사라지는 것까지였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 작업하고 또 다른 작업,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이게 덴마크의 위든타이드 그 해안가에서 굉장히 바람이 센, 뭐 어마어마하게 세서 모래에 뺨 맞으면 뺨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정도의 그런 센 바람하고 같이 진행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제가 계획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랑 자연 현상이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하고 동시에 또 사라지게 만든 그런 그 작업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은 해에 작업하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신이 확 들 정도의 희열이 있었는데요. 이게 자연 현상이 작업을 구성하는 큰 힘이 되고, 또한 사라지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저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드라마틱한 그 아쉬움, 그 아쉬움이 주는 감동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업에서 그 노동을 하는 저는 그 작업의 주체적인 어떤 작가라기보다 그 작업의 일부가 되어서 작업에 흡수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자연 환경에서 그 작은 인간이 꼬물꼬물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그 만들어진 흔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육체 노동은 제가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살아있고 그리고 저를 둘러싼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요. 이는 또 관람객한테 드러나지 않은 뭔가를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3개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8번째 질문은 일상과 재료의 선택, 그리고 궁극적인 방향성, 이런 키워드를 좀 잡아봤고요. 2022년 OCI 미술관 개인전,
출품작들을 비롯한 지금까지 작품에서 매체와 내러티브가 끊임없이 변모해 왔습니다. 주로 삶에서 마주한 각양각색의 경험과 순간이 재료가 되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듯 정형화된 틀이 없음에도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방식과 형태가 작품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장소와 그 안에서 특정적으로 사용되는 작품의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유연 오다쿠엔의 질문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아까 그 양리 선생님 질문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와 또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딱히 제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 선택을 하니까 수집이 되는 거고 선택을 하니까 이제 공간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걸 텐데요. 그런데 새로운 장소는 제가 사실 적극적으로 막 찾아 나선다기보다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라스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산의 홍피 아트센터에 일부러 이제 레지던시를 신청해서 간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저한테 주어진 공간, 저한테 이렇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세히 관찰하고 스캐닝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거기서 놀고 그렇게 돼서 낯설었던 공간에다가 저를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이 됐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사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제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아주 큰 기회가 되었죠. 네, 그리고 선택된 오브제도 사실 너무 예쁘거나 너무 드러나는 것보다 아까 제가 더 피플 시리즈 설명할 때랑 오브제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서 막 드러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 거 그런 것보다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빛난다기보다 그 장소가 드러나는 그런 오브제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쁜 돌보다 페인트나 콘크리트가 이렇게 묻어 있어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여지는 그런 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술가로서의 어떤 활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 또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헤비한 질문인데요. 정상희 선생님하고 아키비스트인 김효진 선생님께서 이제 제 초창기 때 굉장히 학부 때부터의 작업과 현재까지 모든 이제 잊혀지기 쉬운 숨어 있는 작업들까지 다 찾아내서 아카이빙된 자료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 기회에 저도 이렇게 제 작업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리저리 흘러 살면서 상당히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작업들을 보면서 매 순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작업을 통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오래된 앨범의 사진들 보듯이 작업을 통해서 그런 장소와 사람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활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를 말하자면 저는 그냥 살았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매 순간 그때그때 살았고 그 흔적이 작업이라고 불리워지면서 이제 작가라고 생각해 주시는 사회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김성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시고요. 관객과의 소통, 비상업적, 상업적인 요소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김수님 작가님의 작업에 있어서 관객과의 소통에 대한 방향성은 뚜렷해 보이고 그 성취에 있어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업작가에게는 작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작가님께서 실현하고 상업적 유통의 어떤 현재적 상황과 더불어 전업작가로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 생존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다만 그 큰 돈이나 자본은 저 스스로도 좀 부담스럽고 뭐 줄 생각도 없겠지만 실제로 근근히 연명하면서 버티듯이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생활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제가 전시를 들어오는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시에서 받은 요즘은 작가비를 주셔서 그 작가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좀 작가비도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그래 다만 이제 이게 충분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 작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냐면 저는 인천문화재단이나 아르코 뭐 한국예술인목주재단 같은 제가 어플라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잘 정리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요. 그걸로 이제 작업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덕분에 이거 하면서 이렇게 세무 회계나 뭐 정산 뭐 이런 정말 하기 싫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는 이 일에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고 다른 세계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나름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16년도부터 이렇게 발간 사업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어내는 이제 도록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작권 보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발간할 수 있는 작품집을 발간하고 뭐 지금 현재 이제 교보문고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작은 돈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사실 멀리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없어도 계속 굴러다닐 수 있고 제가 신경 안 써도 계속 이제 가질 수 있는 수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NFT 작업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제가 사라지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이라고 불리는 덩어리가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NFT 영상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작업들로 이렇게 시도해보고 있고, 그리고 간간히 정말 어쩌다가 미술관에서 매입이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람처럼 딸내미처럼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그리고 재료도 왕창 사고 뭐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강의가 들어오면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전업 작가 삶을 지속하기 위한 원대한 어떤 뚜렷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그때 고비 넘기면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저희 이제 연구자분들의 발표와, 김순희 작가님의 답변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과정이 실제 김순희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에도 저희 이 세미나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김순임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저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